한동훈도 좀 씹어야죠. 네. 씹고 먹고 뭐죠 이거?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네. 한동훈은 씹어 돌려야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경북대 가서 완전 개망신 당하고 왔잖아요. 아니 근데 가는 곳마다 개망신이에요. 네. 아 노래는 노노라고. 아 그리고 이제는 예. 언론 분위기도 좀 바뀌었어요. 아 어때요? 오늘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네. 한동훈은 답이 없다. 아, 한동훈 답이 없다. 책은 많이 팔았는데 지지율은 그대로다. 그 책 판 거 책은 누가든지 살 아니 수 있는 거 책이야 아닙니까? 그 팬클럽이 사재기 한 거고요. 사재기 방식까지도 친절하게 막 이런 알려주고. 정치인들이 예.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보수층에서만 지지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 중도층 여론조사도 한동훈이 꼴찌다. 그렇죠. 김문수 장관이나 이런 사람보다 안 나온다. 네. 근데 너네가 중도 확정력이 있기는 뭐가 있냐라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네. 여러분 어제 오늘 음. 상당한 진보 성향인 시사저널이나 또는 보수 성향인 문화일보 등에서 네. 복수의 언론에서 한동훈 현상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지금 까고 있어요. 그렇죠. 뉴데일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목욕탕의 수증기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 이 한동훈의 지지율이란 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러면은 국민의힘 찍을 거냐? 그럼 안 찍어요. 미쳤냐고 해요. 그렇죠. 네. 다 민주당 찍지 내가 니들을 왜 찍냐 이런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럼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왜? 좌파니까 같은. 좌파니까.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되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 찍을 것도 아닌데 이런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허상이라는 거 허상. 그러니까 보수에서 분열 많이 일으켜라. 네. 그렇게 부추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렇죠. 과거에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세훈, 안철수, 이 한동훈으로 이어진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의 지지율이란 건 뻥튀기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지역 기반도 없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스탠스도 없고 완전 뻥튀기 됐기 때문에 이걸 또 스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조계종에 한동훈이 방문했습니다. 네. 최근 종교계 뭐 방문하고 있는데 그게 환영을 받기보다는 종교계로부터 네, 빈축을 사고 오히려 그렇죠. 엄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조계종의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등이 한동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네. 인기는 안개 같은 거다. 안개다 안개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 뜨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예. 스님이. 뭐라고 했죠? 안철수 봐라. 그러니까 일타 쌍피로. 네, 일타쌍피예요. 네, 일타 안철수 쌍피. 봐라. 옛날에 인기 받았는데 지금 뭐냐? 인기는 안개처럼 사라진다. 인기만 믿고 정치하면 안 되고 네. 정치는 산전수전 겪고 내공이 쌓였을 때 해야 된다. 그렇죠. 너가 무슨 내공이 있냐? 안철수 같은 거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대통령 탄핵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데 너 책임이 크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라고 하니까 너가 12명 데려가지 않았느냐. 한동훈이 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아 진짜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갑자기 예, 시간이 실시간 시청자가 5,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방송을 하니까 장혜찬 최고랑 저랑 서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한 시간 네, 지금 짧을 네. 것 같아요. 또 진저 마르샤르님도 어대한 어디 아니 뭐예요? 어차피 대머리 한동훈이라고 아 대머리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대머리군요. 대통령이 뭐 아니라. 저희는 모르죠. 뭐 아닙니다. 이건 슈퍼챗을 그냥 읽어드린 그 겁니다. 사실이라고 밝혀졌대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네. 들어봤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멸공TV니까. 말씀하세요. 멸공이니까. 네, 네,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 이마까지 네.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통가발을 쓰고 다닌다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예. 비하하자는 건 절대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있어요. 국회에 네, 그 많아요. 모임 있어요. 네. 근데- 박주민이도 가발 쓰고 그다음에 저기 남양주에 그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옛날 사진 보면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려면 일단 정직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저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얼굴 늘 하고 있잖아요. 발전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숨기지 말고 그걸 감추는 자체가 이거를 꾸며서 막 외모를 어필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는 거다. 아, 그쵸? 윤호중. 네, 그 윤호중 네. 옛날 거 보면요. 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다 그 동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 오면은. 구리의 윤호중. 네. 네. 그리고 보세요. 누구죠? 원내대표 했던 사람? 직전에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아니 있잖아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아니 우리 당에 윤재혁 의원. 윤재혁 의원. 네. 윤재혁 의원도 머리가 없지만 네.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네, 추경호 네. 원내대표, 추경호 대표도 그냥 머리 네. 그리고 다녀. 네. 다 그렇게 다녀요. 네.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는데 겨드랑이만 나는 거고 여기는 안 나고 네. 이런 모습이 남자들이 볼 때는 저거 진짜
도라지 아니냐. 이상하다. 준 도라지 완전히 도라지. 네. 어느 완전 멸콩 와서 폭주하시는 네, 거예요, 배승희 변호사님. 워. 멸콩 TV니까. 네, 네. 왜냐면 이 시청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아 그럼요. 예. 네. 저는 너무 좋은데 네.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 괜찮습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만. 저는 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여러분. 네. 한동훈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뒤에서 저희가 조중동 절동운동 얘기했는데 너무 싸우는 대상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 장당해야 되니까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것은 네. 한동훈을 왜 비판하느냐? 한동훈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고 그걸로 자기가 발판을 삼아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네. 당당하면 벗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요 댓글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나도 말 좀 합시다. 요 댓글이 나왔는데 네.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별명이 댓글로 올라오는데 추블리예요. 추블리예요. 러블리하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뭘 쓰고 막 꾸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요. 정치를 잘하고 우리 국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면 그냥 추블리라고 이게 붙는 거예요, 별명이. 아니 꼭 근육이 남자 근육이 필요합니까? 네. 꼭 어깨가 벌어져야 돼요? 뭐 있으면 좋지만. 아니 네. 장해찬 최고도 네. 관리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관리하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아 네. 정말 어깨가 뭘 없으니까 차진 않죠, 제가. 어깨에다 네. 뽕을 찬다거나 네, 그렇진 가슴 않죠. 뽕을 찬다거나. 네. 제가 그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발에도 아무것도 안 넣어요, 밑창 이런 거. 전 죄송해요. 저 깔창 깔아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저는 끼가 작기 때문에. 발이 불편해서. 아니 저는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요. 어느 날부터 이 깔창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음. 것이 어차피 2kg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인데. 그대로, 예, 네. 그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정치를 네. 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죠. 그 맨날 그 땀 삐질삐질 나면서 맨날 여기는 구레나루는 이렇고 머리 쓰고 그 날라갈까봐 막 이러고 있고 여기는 땀 차 흐르고 막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네.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한동훈 씨 우스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어디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진짜 애 같아요, 애. 하는 꼬라지가. 아니 너무 다 공감 가고 재밌는데. 이제 여름 이제 여기 여름 온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름 지금부터 더워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사전에 전혀 합의되지 않은 네. 폭주라 가지고 제가 이 배승희 변호사의 카리스마에 눌리는데요. 아, 제가.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한동훈이 이제 씻고 먹고 뭐였죠? 씻고 뜯고 맛보고 이렇게 머리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한동훈에 대해서 또 있어 또 하고 아직 싶은 남았어. 말이 많았는데 네, 네. 차마 제가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 아니 저는 요거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예. 이제 뭐 경북대 가고 막 망신당하고 뭐 또 MBN이랑 인터뷰한 걸 보니까 예. 제가 그 한동훈은 우리가 비판하는 건 정직하지 않아서라고 해주셨잖아요. 정직 예.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지지자분들 존경한다.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구라죠 구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을 합니까? 너 때문이잖아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자기가 해봐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하니까 괜찮은 척해도 멘붕일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 붙였는지 알아요? 무슨 말했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죄송할 짓을 왜 해? 쟤는 진짜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머리를 감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빠는 겁니까? 그까지는 노노노. 제가 노노노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무슨 머리를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멸콩에서 폭주한다 해도 그거는 아니, 아니고. 슈퍼챗 좀 읽어주세요. 네, 슈퍼챗 슈퍼챗. 보여주세요. 네. 리아님이 슈퍼챗으로 밥하랴 방송 들으랴 그러다 솥밥 태웠어요. 오랜만에 웃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는 리아님.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배승희 변호사 꾹 눌러왔던 끼를 분출하느라 옆에서 저도 정직. 진땀이 그러니까요. 뻘뻘 나는데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건 거짓말이죠. 존경한다. 존경한데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뭐가 떠올랐느냐? 예. 이재명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존경한다 했다가 어.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우리가 아는 한동훈은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 지금 존경한다 했지만 그렇죠. 죄송하다 했지만 네. 나중에 또 상황 바뀌고 좀 그럼요. 불리하잖아요.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죄송하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이재명이랑 겹치는 게 많아요. 뭔가가 이게 제 느낌이 그냥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한동훈의 네. 멘토는 이재명이다. 아까 악수하고 같이 그렇죠. 그 그때 개헌 손 매제한 날 잡았잖아요. 그냥 악수가 아니라 팔꿈치로 막 이렇게 어루만져요. 이거는 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악수도 이렇게 안 안 하잖아요. 하죠. 진짜. 그리고 한 딸들이 하는 게 개딸들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닮아 있고. 그러니까 한딸이라는 그 분들이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문바에서 왔다. 맞아요. 예, 문바에서 거기 원조가 예. 원래 대깨문들이 민주당 극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깨문들이 개딸한테 밀리니까 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친문좌파. 제가 한동훈 정체성을 늘 네 글자로 요약합니다. 친문좌파라고. 친문좌파예요. 이재명 싫어한다고 해서 다 보수가 아니다. 그렇죠. 뭐 김경수도 이재명 싫어하고 임종석도 이재명 싫어하지만 아니, 다 싫어하죠. 걔네 보수 아니잖아요. 아니죠. 문재인 좋아하는 친문좌파다. 네. 그래서 문재인 수사를 이원석이 못하게 막았던 거다. 다 연결되는 근거가 있는 그러네요. 정치적 주장인 건데 그러니까 대깨문들이 네. 실제로 그 깨시언이라는 이 문바들이 만든 당이 있어요. 맞아요. 그 깨시언 대표가 한동훈 따라다니면서 한동훈 편들고 그래요. 이거는 방송에 다 노출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딸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댓글 달고 그리고 막 당당하게 사인 나오잖아요. 찍는 대학생들 손 막 잡아서 막 밀치고 막. 그러니까요. 네. 그 사인을 찍는 그 대학생이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이랑 화해 안 했다. 다시 찢었다. 다시 그리고. 찢었다 이 네.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정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맞습니다.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변도 한번 좀 씹어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한지아라는 네, 국회의원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한동훈 따라만 다니잖아요. 그냥. 예전에 그 이준석 옆에 허은하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허은하가 마치 이준석 당대변인이었는데 이준석 개인의 대변인처럼 막 이준석 대신 사과하고 이러고 다녀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지아가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지아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뭘 했는지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 항상 한동훈 옆에서 커피 들고 있어요. 이게 고개 숙이고 커피 들고 가방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 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지아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세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비례대표 그냥 줬잖아요, 꽁으로. 거기다가 또 김상욱도 줬죠. 원래는 한지아를 예. 강남에 공천 줄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또 고소당해서. 예. 근데 이게 국민 추천제로 강남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크니까 네. 그걸 또 비례대표로 옮긴 거예요. 국민 추천제. 세상에 어느 천지에 예. 한 사람을 강남 줄려 했다가 강남 안 되니까 비례대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둘이 무슨 사이예요? 안 되면 끝인 거지. 그러니까 둘이 무슨 사이냐고요? 그러니까 수발 들고 비서 노릇하고 거의 몸종 노릇하는 거죠. 호위무사 노릇하는 애들만 다 보면 국민추천제 비례대표. 그래서 저랑 김민수 대변인이 국민추천제 불투명하다. 네. 특히 김민수 대변인이 국민추천제 메일도 안 읽었다고 하니까 네. 그 수신 확인 안 돼 있는 증거가 다 있는데 언더 73인지 오버 73인지 하는 데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게 IQ라면서요, 네. 언더가. IQ 언더 73. 예. 역시 배승희 변호사 괜히 156만 유튜버인 게 아니네요, 정말. 그 언더가 네. IQ 언더라면서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 한지아랑 도대체 한동훈이 무슨 관계냐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둘이 무슨 관계인지. 그 의정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왜 따라다녀요? 그렇게 왜? 옆에만 졸졸졸 따라다닐 거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뭐하러 됐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된다더니. 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누구 수받으려고 국회의원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누가 한삿갓이라고 보내줬어요. 한삿갓 네. 노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네. 그 한동훈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면 아직도 할 게 남았습니까? 아직 네.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네. 다 참고 있는데 네. 여기 와서 개그맨이랑 배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우재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대구에 국민 추천제 역시 아니 국회의원이죠. 대구에 국민 추천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상우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왜 그 김상욱한테 주냐? 문재인의 정부에 있었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죠. 지지했고 네. 그리고 송철호 밑에 있던 사람인데 네, 왜 주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준다.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고 제가 들은 얘기는 네. 친윤은 다 뺀다. 공천 네. 과정에서 친윤 다 뺀다. 이런 얘기 네.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네. 자, 여기 빠진 사람 여기 있잖아요. 예, 네. 진짜 찐윤인데. 네. 그래서 장인찬 최고가 얘기하면은 뭐 공천 보복 때문에 저러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더 문제는 이거예요. 장인찬 최고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거에 쓴 글로 인해서 그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 때도 최고위원 선거 때도 그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최고위원 선거 때 이준석계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거에 있었던 걸 캡처해놔가지고 그걸 다 공격을 대상으로 한 게 유승민 이준석계라고 다 퍼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당시에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최고위원 자리 청년 최고위원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게 바로 장해찬 최고입니다. 뭐 그랬었죠. 그때 감사하게도. 그 장해찬 최고가 그 당시에 진실하게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당원들한테 그 양해를 구했고 당원들이 그 선택해서 그건 이제 넘어간 문제가 됐어요. 네. 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공천에서 문제를 삼는다?
당원들이 선택해서 다 지나갔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천 보복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희찬 측과 괜히 개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저 하나만 문제였으면 예. 저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죠. 도태우 변호사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국민 추천제 비례대표, 예. 국민 추천제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간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 물론 김민전 의원 같은 훌륭한 분들도 예. 비례가 있지만 대부분 다 한동훈 수반이나 들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 따라다니고 예.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반하는 인사들이다. 그러니까요. 한지아 의료개혁에서 의료계 편들면서 윤석열 정부와 맞섰죠. 예. 그리고 또 김소희 이게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이야기하면서 원전 기조와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무슨 이상한 인터뷰하는 여자애도 있더라고요. 예. 비례대표인데. 그게 김소희예요. 아, 그 김소희군요. 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예.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그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재준 의원 아버지가 예. 태양광 관련된 기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그놈의 태양광. 예. 이거 다 중국이랑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수발될 사람들을 국민 추천제와 비례대표로 챙겼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문제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의 면면과 사상과 철학이 네.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탈원전인데. 탈원전에 대한 철폐. 예. 그러니까 원전 최강국이 우리 윤석열 정부 그건데. 탈탈 원전 네.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 탈원전에 맞는 사람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아, 독일이 그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망해가지고 메르켈 말 유명하다 하잖아요. 망해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예요. 이 산악지대에 태양광을 들여놓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태풍도 불잖아요. 그 태양광 패널이요, 그냥 맑은 유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먼지도 쌓이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얇아서 바람에 불면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지금 전국에 그 산을 다 깎아서 거기다 태양광을 해놔가지고 지금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공천을 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혁이 됩니까? 대통령이 혼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건데 이제 와서 거리에 나온 분들 나랑 뜻이 같다. 그분들도 존경한다. 이게 죄송하다. 제가 진짜 한 뚜껑이라고 할 뻔했어. 한동훈이 앞에 있으면요, 네.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길 것 같아요. 아우, 와, XXR. 와, 야, 이 XX 하면서 와, 머리를 와. 잡아 그러면 안 당겨서 됩니다. 진짜 얼굴을 때려버리고 싶어. 와. 근데 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거는 이제 강한 표현이었던 걸로. 네. 아니 머리끄댕이 잡으면 어떻게 그런 표현 쓰는데요? 네. 안 됩니까?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인 걸로. 네. 장애진 지고 화나면 머리끄댕이 잡아 네, 당긴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저도 사이에 저도 잡혀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꿈에서. 제시하면 1점만 하세요. 알겠죠? 우리 왜 이렇게 여기서 배승희 관리하세요? 변호사의 폭주에 감동을 받았는지 미영키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의리녀 배변 반가워요. 정치 신용불량자 한배신 국힘에서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요즘 광장에서 한배신의 얼굴을 밟는다라고 또 집회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요즘에 정치권에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긴다 말도 못합니까? 아니 뭐 그건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하여튼 이 한동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나오면 네. 한번 더 씹어 돌리기로 한 하고요. 2탄, 3탄, 4탄 네. 뭐 끝까지 나오겠네요. 끝없이. 그러니까 한동훈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당에서 발 못 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종혁, 신지호 이런 사람들 저도 다 친해요. 네. 저도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어벤져스도 같이 했잖아요. 네. 뭐 제가 완전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네. 나와가지고 언론에 뭐 대부다고 하면서 논설위원 나와서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정치권에서 얼씬거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네. 사람들이고. 제가 당해보니까 이제 옥석이 가려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배신을 처절하게 한번 당해보니까. 꼭 당해봐야 합니까 그것을? 근데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저도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제일 그렇습니다. 한때 믿고 의지했던 선배들이 저렇게 180도 변해서 음. 정말 표독스럽게 저를 그렇죠. 공격하고 배신하는 거 보면서 솔직히 그때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인간관계가 너무 허망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내고 예. 또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이 의리를 보여주고 네, 그랬죠. 또 믿음과 의리를 아, 지켜준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난 거죠. 진짜로 네. 저희가 많이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부산에도 내려오시고 네, 정말. 진짜입니다. 네. 아무튼 그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 배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노선을 타더라도 그 상도덕이 있는데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죠. 네. 한동훈계는요 그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런 게 아니야. 예. 한동훈 주변에 가는 사람들은 다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요. 그 신지호 그 양반도 하는 얘기가 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어땠을 것이다.
계엄 지금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미 2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런 얘기하진 않나? 뭐 한동훈에 줄을 서가지고 한동훈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예.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바뀔 거다. 이 말은 뭐냐? 대통령 탄핵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입으로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게 거죠. 친한계가 다 지금 라디오나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네. 그중에 또 아주 도드라진 인물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울산의 김상욱입니다. 아, 김상욱.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 곡기를 안 끊는데요? 뭐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은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말로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문매를 맞으니까 또 인터뷰에서 뭐래요? 그 뜻이었던 건 아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왜 구랄까요? 뭔가 헌법 수호를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된다라고 또 뭐 진짜인 줄 알더라는 식으로 말을 또 바꿔요. 진짜 그 김상욱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을 지켜라. 그 기각되면 어떡할 거냐? 그 곡기를 끊는다고 했으니까 단식을 해라.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네. 쓰러지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단식하겠다는데. 그래놓고 예. 지역구 울산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숨어 다닌다. 뭐한 짓이에요, 지역구 의원이. 이 사람이 비례대표입니까? 아니 이 정도면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당 의원이에요. 네. 여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특권이 많습니까? 야당 의원과는 또 여당 의원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요. 네. 이 행정부에서 대하는 것이 다른데 지금 김상욱은 어떻습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혜택을 다 누렸어요. 네. 혜택은 다 누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거의 공격 뒤돌아서 막 총을 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여당 의원 배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의원을 왜 합니까 여당에서? 그 맞아요. 의원직을 내려놔야죠. 그 혜택 다 내려놔야죠. 그게 국민을 위한다는 정답이죠. 건데. 네, 네. 아니 그 곡기도 끊겠다는 사람이 그 배지 하나 못 내려놓습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올라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 얘기가 아니라 아예 배지를 떼라. 여당 소속 빼라. 이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공천 거저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는데 완전 이 정부가 뭐 정권을 다시 창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건 아예 정당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거거든요. 당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을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내보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뭐 당 지도부 우리가 뭐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동지라는 개념을 모른다면은 그 사람 다시 배워야죠. 공부 다시 해야죠. 근데 오늘 보니까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좀 평소와는 다른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래요? 김상욱 예. 너무 극단적으로 당과 반대 의견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예. 필요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도 예. 좀 고민해봐야 된다. 고려해봐야 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은 아예 뭐 징계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세게 말씀드렸다 이러는데 자꾸 세게 말씀드렸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막 극우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당이라는 이념의 동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동지 당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거 전혀 센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게 그 유야무야하는 그 흐지부지하는 것이 더 당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오히려 오해를 주게 하는 거예요. 네, 또 왼손잡이 고양이 양용님이 미국에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상우가 난 너의 단식만을 기다리고 있어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희 네. 지금 7시 40분 지났는데 네. 1시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요. 지금 준비된 거 반도 못했는데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다시 나오셔서 또 해야죠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해요? 딱 하나. 이게 이렇게 네. 밀당처럼 네. 여기서 그만둬줘야 시청자분들이 다음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딱 하나만 짧게. 아니 시청자분들이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우리가 이 156만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앵커할 때도 윤통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네. 또 이름 이렇게 써주시는데 조중동 절도군도 얘기해야죠. 네. 조중동 절도. 지금 이 조중동 기존 언론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이 조중동 보수라고 하면서 자처하면서 우파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여론을 형성해가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통령을 그래서 자신들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든 그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김종인 위원장 말이랑 똑같아요. 연기만 해라. 아, 연기만 해라. 그게 맞네요. 조중동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네요. 대통령한테 연기만 해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중동 절독은 애국입니다 써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절독운동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지금 좀만 더 해달라고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럼 아주 살짝만 더 해드리고. 특히 리아님이 자기는 밥도 태웠다 너무하다 안 하고.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죠. 우리 네. 조중동 절독운동 이야기했으니까. 네. 오늘 어쨌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발표 안 하기로 발표했어요. 예, 그걸 발표를 안 하는 걸 안 한다고 발표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초조하고 막 난리치는 거 보면은 그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네. 민주당과 좌파들이 계속 분위기 몰아가려고 이런 말을 해요. 예. 8대0 확실하다. 인용이다. 만장일치하려고 시간 걸리는 거다.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좌파 재판관들과 보수 재판관들이 맞서 싸우면서 탄핵 기각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데 설득력이 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사시 출신 변호사 제가 사법고시죠. 네, 배승희 변호사가 분석하는 헌재 선고가 매우 연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영배가 진행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 정영식이죠? 정영식 주심. 네, 네. 정영식 주심이 이 판결은 네. 정영식 주심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는요 접수를 하면 주심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네. 문영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심이 봤을 때는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정정미나 급수가 아래란 말이에요. 급수도 아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법조인으로서 기분이 나빠. 왜냐면 나는 여기 대법관으로 갈라다 못 온 사람이고.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했고. 근데 저놈들은 문영배는 쟤는 향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가를 하는 것이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조계에서는 그게 되게 엄격하죠.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렇단 말입니다. 법조계에서 쓰는 말이. 네. 저놈은 저 향판이나 하던 운은 아니야.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진행했을 때야 문영배가 진행하는 걸 놔뒀지만은 실제로 판결문 쓸 때는 문영배 너도 8분의 1 아니냐, 네가 해봤자 뭐 8분의 1밖에 더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영배와 이미선, 뭐 정계선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지금 이쪽에서 뭐 니네들 마음대로 하냐, 우리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하나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즘에 언론계에 계시는 분들 만나면 예.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요. 이제는 기각 분위기가 맞는 것 같다.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가 너무 막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고 나오니까 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8대 0이 거의 확실시됐어요. 확실시. 예? 왜냐면 그때 유튜브도 없었고 조중동이 막 끌어가고 여론도 완전히 바닥이었고 종편에서 막 네. 그 공작을 해가지고 막 몰고 가니까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무현 때는 어땠냐? 반대가 80%였어요. 반대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찬성이 80%였고 네. 노무현 때는 반대가 80%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80%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 기각도 문제지만 탄핵을 인용하다는 것도 80%가 지금 안 되는 상태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 탄핵이 있을 때 내란이라고 하면서 탄핵으로 몰고 갔을 때는 기자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냥 8대 0이야. 그러면 어디서 그 얘기 들으셨어요? 하면 민주당이 그러던데? 이렇게 됐는데 네네. 지금은 어떠냐면 기자들이 거꾸로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지점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4대4 우리가 5대3 이런 게 아니라 네. 8대 0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한 것이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보수 재판관들을 지켜가지고 이런 모습을 더 보여줘야지만이 그분들도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다. 네. 얼마나 바뀐 겁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반대 아니면 찬성으로 양분돼 있었지만 지금은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 자체만으로도 반은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2030들과 예.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방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론사 고위 간부들 중심으로 탄핵 기각 아니야? 이제는 그런 것 같다. 우리가 취재해보니까 그렇더라. 예. 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저 초조한 예. 이 막말까지 쏟아내는 이제- 다급한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번 주 조금만 더 힘내자. 이번 주말 한 번 더 힘내자.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돌아오시면 여러분 구속 취소됐을 때도 다들 사실 눈물 났잖아요. 그랬죠. 대통령님이 직무 복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그 출근길의 인사 모습을 보면
진짜 펑펑 울고 오열할 것 같은 국민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3월 26일에 정리가 돼요. 예. 물론 대법원이 남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50주년 책을 네. 많이 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뭐죠? 3월 26일이 네. 이승만 맞아요. 대통령 탄신 150주년 그날이래요. 그러니까 탄생일. 네. 예. 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아가는 거죠. 예. 이재명은 역사 속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우리 속으로. 네. 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